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지난번에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전화번호부를 만들었었죠. 오늘은 SQL 서버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SQL 서버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관점을 두고 아주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SQL 서버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 프로그램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인 창이 있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성공됐는지 실패했는지를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로그인 사용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모듈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뭐 회원 가입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SQL 서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라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MS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세스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간편하죠. 데이터 공급자가 SQL 클라이언트라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ADO.NET이 .NET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조작에 관련된 모든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고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데이터 공급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공급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우리가 OLEDB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MS SQL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가 OLEDB 대신에 SQL이라는 말로 바뀌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MS SQL 서버를 사용하니까 데이터 공급자가 SQL 클라이언트를 쓰겠다. 이 내용이 교과서 179에서 180장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거고요. 우리 오랜만에 WPF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WPF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16번 캘큘레이터가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W22 폰북이 21번이었으니까 W22 로그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자, WPF로 W02 로그인 with SQL 서버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만들기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주고,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일단 타이틀을 로그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이트는 340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미리 만들어 봤어요. 위스는 300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으로 로그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윈도우에도 백그라운드를 줄 수 있어요. 라이트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색. 자, 그리드가 하나 있고 그리드의 마진을 20이라고 주겠습니다. 마진이 20. 그럼 이제 요 그리드 안에 요 윈도우 안에 그리드가 요 마진 20만큼을 띄워놓고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리드의 색깔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는데 요소가 7개 요소가 전부 나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택 패널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택 패널인데 얘도 마진을 20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7개를 가져다 두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진 20이니까 또 요 그리드 안으로 20만큼 축소가 돼 있죠. 여기다가 쭉 쓰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 하는 거는 텍스트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줄 가는 건 세퍼레이터, 그리고 요거 텍스트 블록, 텍스트 박스, 요거는 버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텍스트 블록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블록에 써 있는 내용, 텍스트는 로그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 폰트 웨이트는 이제 좀 진하게 쓰는 거죠. 폰트 웨이트를 20으로 하고요. 아니, 볼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는 센터. 그 다음에 위아래 테두리하고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을 10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이라고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쭉 세퍼레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세퍼레이터가 하나 있는데 얘는 색깔이 백그라운드를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퍼레이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세퍼레이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보여요. 확대하면 여기 줄 하나가 보이죠? 까만색 줄.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이 하나 필요한데, 텍스트 블록인데 텍스트는 유저 네임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폰트는 전부 16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진은 왼쪽은 마진을 줄 필요가 없는데 세퍼레이트하고 좀 띄워줘야 되니까 0,5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0,5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유저 네임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는 텍스트 박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텍스트 박스의 네임을 텍스트 유저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16으로 주고요. 마진 없이 슬래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네임 텍스트 밑에 요 텍스트 박스 하나 있는 거죠.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패스워드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가 패스워드가 되는 거고요. 패스워드가 되고, 여기는 이름도 패스워드가 되는데,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를 쓰지 않고 WPF에서는 패스워드 박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패스워드 박스, 텍스트 패스워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하나 필요하죠. 버튼이 필요하고, 버튼의 이름은 btn 로그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왼쪽으로는 어떡할까요? 왼쪽으로는 10 정도 줄까요? 왼쪽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0, 20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 위하고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하고 20만큼 떨어져서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 밑에 20만큼 떨어진 곳에 버튼이 생기게 되어 있죠. width는 100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버튼 위에 써 있는 글자는 로그인이라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래시 닫아주면 버튼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디자인 끝났어요. 프로그램은 사실 더 간단해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있다면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제 유저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네임이 이거고 패스워드가 이거인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 와서 그게 있으면 로그인 성공하는 거죠. 없으면 성공 못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할 것이다 라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솔루션 탐색기를 좀 크게 열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를 하는데 프로젝트에서 추가 새 항목 하고 WPF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여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세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도 몇 개 넣어놓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결했었는데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이 내장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 얘를 가져다가 이름을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로그인, 대문자 로그인이라고 쓸까요? 자, 로그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추가. 자, 그러면 이 로그인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추가가 될 텐데 그 추가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자 이름은 MDF가 돼요. MDF.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 파일 뭐 이런 정도의 약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액세스 썼을 때는 ACCDB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에서는 MDF라는 확장자로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서버 탐색기에 얘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서버 탐색기에 이렇게 MDF 로그인.mdf라는 게 나와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로그인.mdf가 나오고 여기에 테이블 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테이블을 눌러보면 테이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아직 여기에는 테이블도 없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에서 새 테이블 추가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DBO 테이블이라는 이러한 양식이 나왔어요. 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했었던 부분, 테이블 설계했었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하는 그 메뉴하고 같은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키 표시가 돼 있고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키 표시가 돼 있고 ID라는 필드가 있죠. 데이터 타입은 int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테이블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TSQL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WPF에서 자멜 코드하고 디자인 화면이 서로 연동되듯이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자, 여기 한번 보면, 이제 테이블을 지금 하나 추가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거로 테이블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ID를 선택을 하고요. ID의 속성 중에, 이제 요게 속성창입니다. ID 속성창 중에 ID 사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ID 사양 메뉴에서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요 ID를 클릭하고 ID 사양 메뉴에서 ID 여부를 true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true로 바꿔주고, 아예 seed는 1이고, 증가값은 1씩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액세스에서의 ID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D가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가 썼었던 거에 해당하는 그 TSQL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d는 int고 null이면 안 되고 primary key로 identity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쉽게 여기서 쓰죠. username name이라고 쓰고요. username은 이제 문자인데 한 50글자 정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nvarcha 해가지고 nvarcha 한글까지 포함할 수 있는 nvarcha 이렇게 50개로 선택을 해주고요. null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nvarcha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ull이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 디자인이 끝난 거고요. 이 테이블을 이름을 줘야 되는데 테이블 이름을 여기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dbo가 뭔지 알죠? dbo. 로그인 테이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로그인 테이블. 여기 뭐 소문자로 썼네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은 여기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주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죠. 막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하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만들어졌고, 요게 만들어진 거가 이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면 여기 로그인 테이블이 나오죠. 그리고 로그인 테이블 안에 ID,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써놓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어느 테이블이냐면 이 로그인 테이블이에요. 이 로그인 테이블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얘를 프로젝트에서 추가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서 이름을 로그인이라고 주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서버 탐색기에 여기 나오고 거기에서 테이블에서 새 테이블 추가 해가지고 새 테이블 추가하면 요 창이 나오는데 요 창은 요게 디자인하는 창이고 요것이 그 디자인한 창을 SQL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창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직접 써도 되고 여기에서 직접 디자인해도 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만들어주고요. 기본적으로 ID가 프라이머리 키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두 개를 nvarcha 50개 문자를 쓸 수 있는 그 필드로 두 개의 필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요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한번 하면 요 서버 탐색기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요거를 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로그인 할 때 사용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하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나 집어넣으면
자,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액세스처럼 여기서 직접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SQL 문장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다룰 때 쓰는 SQL이 TSQL이라고 그랬죠. 요 TSQL이라고 돼 있죠. 이 TSQL로 우리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새 쿼리를 누르고요. SQL 문장을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SQL 문장을 씁니다. insert into login table. 로그인 테이블에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는데, 어떤 값으로 채워주냐면 values 한 다음에 문자열은 따옴표가 있다 그랬죠. 바이강 그 다음에 콤마 1, 2, 3, 4. 자, 이런 값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테이블 안에 바이강하고 1, 2, 3, 4라는 값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인서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all from login table 해주면 이 로그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을 보여줘, 이런 뜻이죠. select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요것이 이제 테이블 안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를 집어넣고 한번 확인해 줘, 이런 뜻이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가 있는데 1번 아이디에 바이강 그 다음에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에서는 우리가 디자인한 다음에 직접 값을 그 액세스 프로그램 안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SQL 서버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줄 때는 SQL 문장을 사용해서 TSQ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디에서 여기서 테이블 여기에서 새 쿼리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로그인 테이블 안에 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SQL 쿼리를 뭐 저장을 해 놓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이블 안에서 요 로그인 테이블에서 데이터 표시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다.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 여부, 이 아이디는 아이디 여부를 항상 true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아이디 사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이디 사양 안에 있는 아이디 여부를 true로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했고요. 디자인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스트링이 필요해요. 이 C#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커넥션 스트링을 알아야지 돼요. 그 커넥션 스트링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속성창을 보면 여기 이제 MDF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결 물자열이 여기 있죠. 이 커넥션 스트링을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걔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폼 프로그램 안에서 폼이 아니죠. 이 WPF 프로그램 안에서 스트링으로 컨 스트링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운표 해가지고 지금 카피한 거를 복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백슬래시는 특수한 문자니까 이 백슬래시가 이 지금 경로를 표시하는 용도로 쓸 거야. 이 앞에 골뱅이를 씁니다.
그럼 백슬래시가 문자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너무 긴데 그러면 이 중간중간 잘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줄 자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르려면 따옴표를 자르는 거니까 따옴표 쓰고 플러스하고 다시 따옴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엔터 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백슬래시가 있으니까 앞에 골뱅이 써주고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어디쯤에서 자를까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쓰고요. 여기까지 그 파일 명이 있는 데니까 따옴표 플러스 따옴표 해주고 여기서 다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커넥션 스트링이에요. 굉장히 길어서 이건 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내 소스 코드는 이렇게 돼 있죠.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폴더명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른 폴더명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커넥션 스트링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지 됩니다. 프로그램 하는 거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에요. DB 추가한 부분, 그 다음에 TSQL 써가지고 로그인 테이블에다가 바이강 1, 2, 3, 4 이렇게 써놓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액세스 프로그램 썼을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어디 있죠? 프로그램. 자, 여기 따로 정리를 안 해놨네요. 여기다 내가 하나 새로 정리를 할게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짜야 돼. 여기에다 쓸까요? 삽입해가지고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에다 쓸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 프로그래밍 절차 이렇게 쓸게요. 절차. 일단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버 탐색기에서 연결을 해주죠. 그렇죠? 우리가 연결을 했어요. 서버 탐색기가 어느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서버 탐색기에서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스트링 연결 문자열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C샵에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커넥션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데이터 리더를 사용하거나 또는 execute non query를 실행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커넥션을 만들어주고 커맨드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커맨드 만들 때 우리가 SQL 문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커넥션 만들어서 오픈하고 커맨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더나 그 다음에 execute non query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커넥션을 클로즈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커넥션 오픈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요. 계속 요 과정을 반복해서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커넥션을 열어줘야 되니까 커넥션 여는 부분 프로그램이 언제 커넥션을 열면 되냐면 여기 디자인한 거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로그인 여기다 이제 그 유저네임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더블 클릭할 거 아니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때 데이터베이스 열어서 요 값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되니까 로그인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에 로그인 버튼이 눌린 상태예요. 버튼 클릭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커넥션을 열어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할 때는 SQL 서버를 사용하니까 OLEDB가 아니라 SQL 서버라는 걸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using system.data라는 게 필요하고 using system.data.sql client라는 게 필요해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using으로 담아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SQL connection con 그걸 new SQL connection SQL connection은 여기에 보면 connection string을 가지고 열죠. 그러니까 connection string 이거 잠깐 닫아 놓겠습니다. connection string이 위에서 우리가 복사해 봤던 거 constring 얘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었는데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if con.state가 connection state open이면 close이면 자 만약에 얘가 close라면 열어줘야지 되죠. con.ope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커넥션을 하나 만드는데 이 커넥션 스트링으로 con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때 스테이트가 close라면 처음엔 close겠죠. 그러면 con을 오픈해라 이렇게 해주면 커넥션이 열리는 거고요. 그 과정이 여기에서 이제 커넥션 오픈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맨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string SQL 에다가 SQL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기니까 스트링 포맷을 사용할게요. string.format 해가지고 select count all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count all은 뭐냐면 select all 하면 다 읽어와 이런 뜻이죠. 그럼 count all 하면 이 조건에 맞아서 전체 가져오는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인지 지금 몇 개인지를 알려줘 라는 뜻이고요. from login table login table에서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합시다. 문자열로 select count all from login table 어떤 테이블 where user name은 name이 뭐랑 같아야 돼요? 우리 그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유저네임과 같고 이런 뜻이죠. 근데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문자열이니까 앞뒤에 따옴표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nd 패스워드가 1이야. 이런 거를 가져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0번째는 뭐냐면 텍스트 유저네임 점 텍스트고 그 다음에 1번째는 텍스트 패스워드 점 텍스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가 아니고 패스워드네요. 패스워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QL 문장은 뭘 한 거냐면 로그인 테이블에서 where라는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를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개수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count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네임이 이 텍스트 유저네임에 있는 글자이고 and 동시에 패스워드는 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필드 이름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 유저네임과 요 패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요거고 패스워드는 1번인 요게 0, 1, 이 순서잖아요. 0, 1번인 그러한 값의 개수를 가져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SQL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커맨드는 이제 SQL 커맨드예요. SQL 커맨드 com이라고 할게요. com은 new SQL 커맨드 SQL 커맨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커맨드
하고 커넥션을 사용하죠. 커맨드는 SQL로 우리가 만들어줬고 커넥션을 위에서 만든 콘이 되는 겁니다.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을 만들어줬고 얘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 실행할 때 실행하는 방법, 여기서는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데이터 리더를 써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리더 쓰면은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리더 말고 여기서 숫자만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공부할게요. int count는 com. execute scala라는 게 있어요. execute scal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execute scala. 자, execute scala인데 얘는 오브젝트를 리턴하죠.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에서 반환된 결과 집합에서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열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반환하는 것은 뭐냐면 로그인 테이블에서 유저와 패스워드가 같은 것에 요거에 만족되는 개수를 가져와 그랬으니까 숫자 하나를 가져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를 가져오는데 제대로 됐으면 1이라는 걸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에다 집어넣는데 얘는 리턴 값이 유감스럽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int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int.parse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가로가 하나 더 있네요. 가로. int.parse 맞죠? 이게 스트링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int.parse라고 쓰지 말고 convert를 사용하죠. convert to int 3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int 32.84하고 똑같은데 얘는 문자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도 숫자로 바꿔줄 때 이 convert 클래스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를 숫자 int로 변환시켜주는 그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 convert to int 32하고 int.parse 32하고 거의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게 스트링이 아니고 int.parse는 스트링에만 적용이 되는데 스트링이 아닌 값에 적용할 때는 convert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값을 int count에 집어넣었으니까 if count가 1이면 성공한 거예요. message box.show 로그인 성공이라고 쓰고요. 아니면 실패한 거죠. message box.show 로그인 실패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콘을 클로즈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요 한 함수에서 다 열고 닫고 다 했어요. 그래서 버튼 커넥션 만들어주고 열고, 그 다음에 SQL 문장 만들어준 다음에 커맨드 만들고, 얘를 여기서는 execute scala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더 쓰지 않고 execute scala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실행한 값에 맨 첫 번째 데이터만 리턴을 해주는데 걔를 숫자로 바꿔서 가져왔는데 그게 1이면 요게 유저네임이 어쩌고 바이강이고 패스워드가 1, 2, 3, 4인 건 하나밖에 없겠죠. 아니면 0이겠죠. 그래서 1이면 로그인 성공, 아니면 로그인 실패. 그리고 나서 콘을 클로즈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창이 떴고 여기에 우리가 바이강이라고 써주고 1, 2, 3, 4라고 쓰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성공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1, 2, 3, 4, 5 이렇게 써주면 로그인 실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프로그램보다는 좀 간단하죠. 간단한데
지난 시간에 한 프로그램은 액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고 걔를 읽어와서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고, 오늘 짠 이 프로그램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SQL 서버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login.mdf를 추가를 한 거죠.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해서 새 항목해서 그 다음에 새 항목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뭘 선택했냐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 어디 갔죠? 아무튼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네요.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네요.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서 추가해 놓고 그거에 대한 테이블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거에 대한 테이블은 이쪽 서버 탐색기 여기에서 요 login.mdf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 테이블 하나 만들고 TSQL을 사용해서 데이터 값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C# 소스 코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연결하는 방법은 요 SQL 클라이언트 using 해놓고 이 커넥션 스트링 아까 여기에서 가져온 거죠. 이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서버 탐색기에서. 그래서 요거의 속성 중에 보면 속성 중에 있는 요 연결 문자열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연결 문자열을 가져다 썼고 버튼을 누르면 커넥션을 열고 SQL 만들어주고 커맨드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결과값으로 확인하고 커넥션을 닫아줬다. 근데 이때 실행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게 execute scala라는 걸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항상 어려워요. 어렵고 에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지만 꼭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폼이나 WPF 같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이 포함되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 얘를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유징을 제거하면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요 4개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면 되고요. 결국 뭐 50줄도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 보기 바랍니다. 요걸로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하고 SQL 서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짜봤으니까 다음엔 조금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